아이고 숨이 막혀 죽겠네.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73세 장미숙 할머니는 또다시 모기향을 피우고 난 뒤 숨쉬기가 힘들어져 가슴팍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윙윙거리는 모기 소리에 잠 못 이루던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모기향과 스프레이를 매일 사용하셨지만 사용할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또 그런 독한 것들 피우시면 어떻게 해요? 폐가 상한다고 했잖아요. 딸 은정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너무 성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야. 이 나이에 모기 물리면 더 아프거든. 장할머니는 딸의 걱정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모르니 계속 화학살충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환경독성학을 연구해온 한국보건의료원 최영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화학살충제 없이도 모기를 완벽하게 퇴치할 수 있는 놀라운 천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기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건강을 해치는 톡성 물질들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여름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78세 박영자 어르신이 호흡곤란으로 실려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름철 열사병이나 감기로 생각했지만 자세한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에서 피레스로이드라는 화학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된 것입니다. 이 물질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모기 살충제에 들어있는 주성분입니다. 박 어르신은 석 달 동안 매일 밤 모기 매트를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모기 소리만 들으면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쉬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응급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검사 결과 폐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기관지에 염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원인을 추적해보니 바로 매일 사용하던 모기 매트 속 화학성분 때문이었습니다. 피레스로이드는 모기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신경계 장애, 심지어 간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톡성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담배처럼 서서히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 만성 기침이나 원인 불명의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살충제를 장기간 사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박 어르신은 즉시 치료를 받고 모든 화학살충제 사용을 중단한 뒤 제가 알려드린 천연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2달 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호흡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기침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모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살충제 없이 어떻게 모기를 퇴치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여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천연 모기 퇴치법을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며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효과를 경험하신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토마토가 모기를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 안에는 토마틴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토마토가 자연에서 각종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방어 물질입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해롭지 않지만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독과 같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에 사시는 69세 김순례 할머니도 밤마다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매일 스프레이를 뿌리고 주무시다가 기침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죠. 제가 토마토 활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반신반의하셨지만 직접 해보신 후에는 평생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감탄하셨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토마토 한 개를 반으로 자른 다음 그 자른 면을 침실 곳곳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특히 침대 머리맡, 창문 근처 옷장 앞에 두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토마토에서 나오는 토마틴의 향이 방 안 전체로 퍼지면서
모기들이 접근조차 못하게 됩니다.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토마토를 살짝 으깨서 즙을 내시면 됩니다. 화장솜에 토마토즙을 묻혀서 팔목이나 발목 같은 부위에 발라보세요.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데도 절대 물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모기에 잘 물리지 않습니다. 토마토의 성분이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를 바꿔서 모기가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할머니는 토마토 한 개로 이렇게 모기가 안 꼬일 줄 몰랐다며 이제는 여름이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창문을 열고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우리 몸에 좋은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살충제처럼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과는 정반대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고를 때는 너무 익은 것보다는 약간 덜 익은 것이 좋습니다. 토마틴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방울토마토보다는 일반 토마토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크기가 크니까 바르기도 쉽고 즙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양파 껍질입니다. 양파 드시고 나서 껍질 그냥 버리시죠? 이제부터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양파 껍질에는 강력한 황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냄새 중 하나입니다.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것도 바로 이 황화합물 때문인데 모기에게는 이 냄새가 치명적인 톡가스와 같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5세 정남순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여름마다 모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리 창문을 닫고 있어도 어디선가 모기가 나타나서 밤새 윙윙거린다고 하소연하셨죠. 제가 양파 껍질 활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석 달 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양파 껍질 덕분에 모기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요리할 때 나온 양파 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 통풍이 잘 되는 망이나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곳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특히 현관문 근처, 베란다, 화장실 같은 곳에 두시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양파 껍질 하나면 넓은 거실 전체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양파 껍질을 둔 방과 두지 않은 방에 각각 모기를 풀어놓고 관찰했는데 양파 껍질이 있는 방에서는 모기들이 금세 도망가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파 껍질의 효과가 매우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말려서 두면 두세 주 정도는 효과가 계속됩니다. 중간에 가끔 주물러 주시면 향이 더 강해져서 효과가 배가 됩니다. 양파 껍질은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해충들도 쫓아냅니다. 바퀴벌레, 개미, 파리까지 모두 양파 냄새를 싫어하거든요. 정할머니는 이제 여름이 무섭지 않다고 하십니다. 밤에 창문을 활짝 열고도 모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학살충제로 인한 기침과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세 번째 방법은 굵은 소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72세 한영희 할머니는 매년 여름마다 화장실에서 모기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리 문을 닫고 있어도 화장실만 가면 모기가 달라붙는다고 하소연하셨죠. 원인을 찾아보니 화장실 배수구와 싱크대 주변의 물기였습니다. 모기는 물 한 방울만 있어도 그곳에서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여있는 물은 모기에게 최고의 산란장이 되죠. 이때 제가 추천한 방법이 바로 굵은 소금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은 습기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완전히 차단해버립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장실이나 부엌 배수구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뿌려주시면 됩니다. 소금이 물기를 흡수하면서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소금의 살균 효과로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제거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쓰신 후로는 화장실에서 모기를 한 마리도 못 봤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모기 때문에 여름마다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긴장했는데 소금 한 줌 뿌린 것뿐인데 이렇게 시원하게 없어질 줄이야.
진작 좀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하며 웃으시더군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배수구 관리입니다. 설거지나 세수를 한 후에는 반드시 배수구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이 없다면 당장 하나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사용 후에는 물기를 닦아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집안 틈새 관리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6세 오성자 할머니도 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모기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셨죠. 분명히 창문도 닫고 문도 닫았는데 밤만 되면 어디선가 모기가 나타났습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작은 틈새들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 문제는 방충망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곳곳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습니다. 바늘 구멍만 한 크기였지만 모기에게는 충분히 큰 통로였던 것입니다. 방충망 점검은 이렇게 하세요. 먼저 손전등을 방충망 뒤쪽에서 비춰보세요.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모기의 침입로입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구멍을 발견하셨다면 방충망 보수용 테이프나 패치로 막아주세요. 요즘은 투명한 제품들이 많아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곳이 창틀 아래쪽 배수구멍입니다.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만들어진 작은 구멍인데 여기로도 모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전용 방충망을 끼워주시면 물은 빠지고 모기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 아래쪽 틈새도 확인해 보세요. 문과 바닥 사이에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틈이 있다면 모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할머니는 이렇게 집안의 모든 틈새를 점검하고 막은 후로는 모기를 거의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 몰랐다며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물주머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배정숙 할머니에게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물주머니를 달고 다른 쪽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물주머니가 있는 쪽에는 모기가 거의 접근하지 않았고 없는 쪽에만 몰려들었습니다. 물주머니가 모기를 쫓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빛의 굴절과 반사 효과입니다. 햇빛이나 전등빛이 물주머니를 통과하면서 사방으로 반사되는데 이 빛을 모기가 매우 싫어합니다. 모기는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야행성 곤충이라서 강한 빛에 노출되면 즉시 도망가 버립니다. 둘째, 물주머니에 비친 모기 자신의 모습을 천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기가 물주머니에 다가가면 자기 모습이 확대되어 비치는데 이를 자신을 잡아먹을 큰 천적으로 오해해서 황급히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물주머니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깨끗한 물을 반 정도 채우고 입구를 단단히 묶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채우면 무거워서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설치 장소도 중요합니다. 창문 근처나 현관문 위쪽에 달아주시면 모기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배할머니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로 여름철 모기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이제 혹시 모기에 물렸을 때 가려움을 빠르게 없앨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77세 송기철 할아버지는 모기에 물리면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나곤 하셨습니다. 가려워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사용한 후로는 가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누거품 활용법입니다. 모기침 속에 들어있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이 성분은 산성인데 알칼리성인 비누로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린 부위에 비누거품을 올려두고 30초 정도 기다린 다음 물로 씻어내세요. 가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열치료입니다.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은 50도 정도의 열에서 분해됩니다. 따뜻한 물에 담근 수건을 물린 부위에 올려두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한 바람을 쐬어주세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 할아버지는 원래 여름만 되면 모기와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가려워서 밤새 긁고 또 긁고
긁다가 상처까지 덧나고 참을 수가 없어 늘 이렇게 한숨을 쉬셨죠. 제가 비누거품 활용법과 열치료 방법을 차례차례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군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겠어요? 긁어야 시원한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배웠을 땐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더라고요. 물린 데마다 비누거품 발랐더니 금방 가라앉고 헤어드라이어로 따뜻하게 해주니까 붓지도 않고 이젠 모기에 물려도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송 할아버지는 그 뒤로 손톱으로 긁는 습관도 완전히 고치셨습니다. 이제는 손톱 갖다 대기도 전에 먼저 비누거품부터 바릅니다. 덕분에 여름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제 이 모든 방법들을 종합해서 완벽한 모기 차단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단계별 전략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방 단계에서는 집안의 모든 틈새를 점검하고 막아주세요. 방충망, 문틈, 배수구까지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식지 차단입니다. 화장실과 부엌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굵은 소금으로 습기를 관리해주세요. 모기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천연 방충제 설치입니다. 토마토와 양파 껍질을 집안 곳곳에 배치하고 물주머니를 현관과 창문에 달아주세요. 이렇게 다층 방어막을 구축하면 모기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개인 보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토마토즙을 손목과 발목에 발라주시고 밝은색 잠옷을 입으시면 모기가 물 확률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모기에 물렸을 때를 대비해서 비누와 따뜻한 물, 얼음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빠른 응급처치가 가려움과 부기를 최소화합니다. 전남 옥포시에 사시는 81세 조하순 할머니는 이 모든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신 후 50년 만에 모기 걱정 없는 여름을 보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화학살충제로 인한 기침과 두통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관리해 주시면 여름 내내 모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모기에 물렸을 때 더 심하게 붓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사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화학살충제에 의존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는 매년 여름마다 살충제 중독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85세 이금순 할머니가 모기 매트를 사용한 후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 오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즉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이 할머니 역시 지금은 제가 알려드린 천연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시며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천연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입니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니까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의 토마틴 성분은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모기 기피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양파의 황화합물 역시 천연 방충제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물질입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는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화학 물질로 일시적인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 몸과 환경에 해롭지 않은 천연 재료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장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이 모든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 완전히 다른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톡한 모기향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로 인한 숨막힘이나 가슴 답답함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창문을 활짝 열고도 모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딸 은정 씨도 어머니가 건강해지신 것을 보고 무척 안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가족 모두가 화학살충제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도 올해부터는 토마토 1개, 양파 껍질 1줌, 굵은 소금 1줌, 물주머니 하나로 모기 걱정 없는 평화로운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들은 돈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모기가 왜 어떤 사람은 많이 물고 어떤 사람은 덜 물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것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알면 더욱 효과적으로 모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70세 윤복자 할머니와 72세 남편 윤영수 할아버지는 매년 여름 재미있는 현상을 경험하셨습니다. 같은 방에서 주무시는데도 할머니는 모기에 거의 물리지 않으시는 반면 할아버지는 온몸이 모기 물린 자국투성이가 되곤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모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에서 나는 특별한 냄새도 좋아해요. 특히 젖산이라는 성분 냄새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모기가 더 많이 꼬이는 거예요. 윤 할아버지는 평소 당뇨병이 있으셔서 혈당이 높은 편이었고 이것이 모기를 더 끌어들이는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모기는 어두운 색깔을 좋아합니다. 검은색이나 남색 옷을 입으면 모기가 더 많이 접근해요. 그리고 체온이 높은 사람 술을 마신 사람도 모기가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윤 할아버지는 평소 진한색 옷을 즐겨 입으시고 체온도 할머니보다 높은 편이어서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쉬웠던 것입니다. 제가 윤 씨 부부에게 이런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몇 가지 추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께는 밝은색 옷을 입으시도록 권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체온을 낮추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토마토 주스를 꾸준히 드시도록 했는데 이는 몸에서 나는 냄새 자체를 바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배웠을 때 윤 할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와 비슷하게 모기에 거의 물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토마토 주스를 매일 마신 효과가 컸다고 하시더군요. 몸에서 나는 냄새가 바뀌어서 모기가 접근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모기 방어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평소 단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토마토나 양파 같은 천연방충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 가벼운 샤워로 땀과 체온을 낮춰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선풍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8세 박현미 할머니는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마다 고생하셨습니다.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오고 닫으면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날개가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모기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제대로 날지 못해요. 그래서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기만 해도 모기가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박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정말 신기해하셨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시원함과 모기 퇴치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선풍기를 침대 발치 쪽에 놓고 약한 바람이 몸 전체에 돌도록 하시면 모기가 전혀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티슈가 살짝 날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강하면 몸이 차가워져서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팍 할머니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로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고 모기 걱정 없는 여름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전기료도 절약되고 건강에도 좋다며 무척 만족해하고 계세요. 또 다른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물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시는 65세 강순덕 할머니는 집 베란다에서 여러 가지 식물을 키우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효과를 보이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로즈마리, 라벤더, 페퍼민트 같은 허브 식물들은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내뿜습니다. 강 할머니는 이런 식물들을 창가와 베란다에 배치해 두셨는데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특히 로즈마리는 모기뿐만 아니라 파리나 다른 해충들도 쫓아내는 효과가 있어서 여름철 천연방충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의 장점은 1년 내내 효과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심어두시면 지속적으로 모기 방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집안 공기도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라벤더는 은은한 향으로 숙면에도 도움이 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강 할머니는 이제 화학살충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만으로도 충분히 모기 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주들이 놀러와도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혹시 토마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를 직접 피부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대신 양파 껍질이나 다른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토마토즙을 바른 부위를 햇볕에 오래 노출시키지 마세요. 토마토 성분이 자외선과 만나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경북 포항시에 사시는 71세 김정자 할머니는 처음에 토마토 방법을 시도하시다가 피부에 약간의 발진이 생기셨습니다. 다행히 즉시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 후에는 문제없이 모기 퇴치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처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 사용하실 때는 작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양파 껍질을 사용하실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후 사용하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양파 껍질은 사용하지 마시고 2-3주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두시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특별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계피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시는 79세 이옥분 할머니가 우연히 발견하신 방법인데 계피 스틱을 우린 물을 분무기에 넣어서 침실에 뿌리시면 모기가 전혀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피에는 신라몬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모기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피 스틱 서너 개를 물에 끓여서 우린 다음 식힌 후 분무기에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피향은 사람에게는 좋은 냄새이지만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 방법을 사용한 후로 집안이 계피향으로 은은하게 향기롭고 모기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계피의 항균 효과로 집안 공기까지 깨끗해졌다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화학 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 방충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만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양파 껍질로 기본 방어막을 만들고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주고 계피 우린물로 마무리 방어를 하시면 완벽한 모기 차단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허브 식물까지 키우신다면 정말 철벽 같은 방어가 가능합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화학살충제 대신 자연이 주는 선물을 활용해 보세요. 토마토 하나로 건강과 안전 경제성까지 모두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이웃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면 오늘 배운 방법들을 꼭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누면 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건강한 새 시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